쭉 아마 3, 4단원 일 텐데 이번 주 1, 2단원 오답이 좀 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투에서 극한과 연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하나 추가하자면 미분 가능, 극한, 연속, 미분 가능, 이 세 개를 가지고 결국 적분까지도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하지 끝내는 게 더 중요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크게 불만인 것은 이런 것들이죠. 뭐가 불만이냐라고 물어보면 졸라 불만이죠. 우리는 함수를 fx라고 적지 절대로 fx분의 2라고 적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이라도 나는 함수 fx라고 안 쓰고 fx분의 2라고 써볼까?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나? 그럴 리가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적어요? 뭐 같은 이유로 뭐 f 3분의 2 마이너스 5x 이따위로 막 적는 문제들이 있잖아. 이런 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출제자의 언어라고 하거든요. 출제자들도 문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형태를 적게 되는 거지. 그 사람들도 뭔가를 자기가 노트에 정리할 때 이렇게 나는 fx분을 정리해야지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알겠죠? 다 fx를 쓰고 싶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원래 fx에 관한 식이었는데 굳이 문제를 불편하게 만들려다 보니 저것들이 나오게 된 거지. 맞아요? 제 말 듣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 원래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원래 모양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그냥 다 역수취하면 원래 모양으로 바뀌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예. 자, 그러면 내가 x 대신에 x분의 2를 대입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 있는 식은 뭐가 되는 거니? f2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절대값 x는 분모로 내려와서 절대값 x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그죠? 네. 이제 이 극한기호예요. x가 0으로 접근한, 그러니까 제가 x를 역수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0으로 접근하는 대상을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지? 역수를 취하면서. 원래 0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분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0의 우측 접근하게 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0의 좌측 접근하게 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얘는 그냥 0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사실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돼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절대값 달아놨다라고 보면 되죠. 그냥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이 절대값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x라고 써도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0의 왼쪽 접근하든 오른쪽 접근하든 둘 다 어디로 가요? 양의 무한대로 가죠? 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들? 혹시 이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은 친구들은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딱히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안 해도 되죠. 네. 얘가 a예요. 두 번째 거는 오히려 쉽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역수로 바꾸면 x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잠깐만, 근데 여기가 좀 애매하지 않니? 밑에 거는 절대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x라고 바꿨지만 위에는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바꾸면 안 되지 않을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불행한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x가 0의 좌측으로 갈 때를 먼저 생각할게요. 그럼 역수로 바꾸게 되면 x가 0의 좌측으로 가게 되면 x는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x를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를 f2x 마이너스 f-2x라고 쓰면 되고 얘만 마이너스 x라고 써주면 돼요. 됐죠? 됐잖아. 그죠? 네. 얘의 값이 a란 얘기죠. x가 0의 우측으로 가게 되면
x는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f2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똑같고요. 여기만 x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도 a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식의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부호만 달라. 근데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돼. 그래서 a가 0이어야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예. 두 번째 식은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x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fx는 1이다. 근데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0의 우측이든 0이든 상관없어. 똑같은 말이에요. 0의 우측 접근과 0의 좌측 접근과 그냥 f0이 세 개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얘는 f0이 1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나?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뭐의 정체만 알면 되냐면 얘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얘를 볼게요. f2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x를 x로 나눈 이 식의 정체는 무엇이냐? f2x라고 하면 2차 함수 x를 2x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근데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죠. 둘이 뺐어요. 자, 2차 함수는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이 있죠. 근데 상수항은 둘이 뺄 때 어차피 둘이 사라져버리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럼 2차항과 1차항만 생각하면 되는데 2차항의 경우에는 2x를 넣은 것과 마이너스 2x를 넣은 것이 값이 같습니다. 사라지겠죠. 근데 1차항의 경우에는 2x를 넣은 것과 마이너스 2x를 넣은 것이 값이 절대값을 갖고 보고 반대죠. 그럼 빼면 2배가 되겠죠. 그럼 안 그래도 2x를 넣었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는 2배가 됐는데 둘이 뺐으니까 또 2배가 돼서 4배가 되겠네요. 근데 그걸 x로 나눴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 이제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a가 나왔는데 실제로 a의 의미는 뭐냐면 1차항의 개수의 4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a가 0이기 때문에 그냥 1차항의 개수냐 1차항의 개수 2배냐 4배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지만 문제에 따라서 이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1차항의 개수의 4배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남은 정보를 취합해보면 fx는 x의 제곱 더하기 1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얼마다? 5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상수항 여기 1이었잖아 어차피. 2차항의 개수 1이라고 나와있고 1차항의 개수만 결정하면 되는 거였는데 1차항의 개수의 4배가 0이다. 형수 괜찮아? 한참 졸릴 때예요. 여러분들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고 여름방학도 매우 중요한 게 여름방학은 이제 기간이 짧지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여름방학이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겨울방학은 남들도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지쳐서 공부 안 하는 시기가 딱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은 남들이 지쳐서 공부 안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내가 공부를 하면 기간은 짧지만 남들이 쉬는 만큼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배의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막 이렇게 힘들고 졸리고 이런 날씨인 거 저도 알아요. 다 때려치고 그냥 시원한데 누워가지고 선풍이나 틀고 이렇게 빙수나 먹고 이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예. 다들 그런 마음일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내 자신을 잘 통제해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3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g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기까지 문제를 읽으면서 고개를 한번 갸우뚱 했어야 됩니다. 윤지? 어느 포인트에서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 했을까? 아직 보기 읽지도 않았잖아. 실수? 춘영이 생각은 어때? 실수 전체? 연수 생각은 어때? 함수. 그렇죠. 여기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야 됩니다. 왜 갸우뚱해야 되죠, 선생님? 여러분들이 진짜로 인지하면서 문제를 읽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수학2의 주된 토픽, 주된 소재는 뭐라고 했어요? 3, 4차 함수, 다항함수예요.
물론 1, 2차 함수도 다르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다항함수 fx라든지 2차 함수 fx라든지 3차 함수 fx라든지 차수를 특정 지으면서 시작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지금 함수만 안 했으니까 거기 갸우뚱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다항함수라는 표현을 지금 안 썼잖아요. 만약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찾는 문제인데 그 중에 틀린 보기가 있다면 발레를 찾을 때 다항함수 이상의 함수, 다항함수를 초과한 함수를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분수함수일 수도 있고 지수함수일 수도 있고 로그 함수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읽으면서 이거 다항함수 영역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얘가 존재하면 얘의 값도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얘를 통해서 얘를 얻어내려면 이게 존재하는지를 보면 되죠. 근데 이게 0으로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 얘도 존재한다. 이게 극한의 성질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극한값의 성질 때문에 참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니은 볼게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이 값이 존재한대요. 이 값이 존재한대.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러면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를 fx 이제 아무 생각 없으면 그래 fx가 뭐 직선 ax 더하기 b x 더하기 1이라고 해볼까? 존재하네. 그럼 x 더하기 1은 상수함 존재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생각을 해보면 fx가 예를 들어서 뭐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라고 해볼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존재하잖아요. 근데 얘가 시킨 대로 f0 보내보면 얘가 없어지니까 존재하네.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다고 동그라미 치기가 되게 쉽잖아.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다항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항함수 말고 다른 것도 검토를 해봤어야 돼요. 가령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1 더하기 x분의 1. 그럼 분모에 넣어보면 극한 존재하죠.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x분의 1이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1분의 1에서 극한이 존재합니다. 근데 x를 0으로 보냈을 때 극한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선생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왜? 선생님 저거는 x가 0일 때 존재하지 않는 함수인데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x가 0이 아닐 때만 x가 0일 때는 뭐 그냥 1이라고 하지 뭐 이러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돼 있잖아요. 연속이라고는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실수 전체에서 정의돼 있고 맞죠? 예. fx분의 1의 극한은 존재하게 하면서 fx의 극한은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함수 발레가 존재하죠. 이 발레를 생각할 때 분수함수를 제가 떠올린 이유는 이 함수라는 표현에 다항이란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발레로 분수함수 같은 거 쓰려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음 fx와 gx 이건 뭐 그냥 바로 틀렸죠. 야 나는 디귿 맞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봐. 없죠. 그러면 디귿이 맞은 보기가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연수 얘기해봐. 그거 괜찮아요. FA가 1 되고 그렇죠. 그냥 FA가 A 이게 제일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이거 애매한데 이건 연속함수가 아니잖아. 극한이잖아. FA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fx가 얘가 a면 되겠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에서 이제 극한 존재가 볼 거잖아. 그럼 x를 a로 접근시키면 이제 얘는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다가가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가가는 대상의 위치에서 다시 gx가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gx는 a에서의 극한만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가가는 대상이 A여야 되는 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조건이 부가적으로 있으면 얘가 참이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야, X가 A로 접근하는데 얘가 B였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B에서 극한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이걸 똑같이 맞다고 할 수가 있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낚시를 많이 하죠. 왜냐면 그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연속인 거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연속이 되잖아요. 근데 합성함수는 달라요. 합성함수는 실제 독립변수가 들어가는 위치에서 연속해야 되고 실제 독립변수가 들어가는 위치에서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참이되게 하려면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는 a이면 참이 됩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보기를 저런 말을 뒤에다가 단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보기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막 틀렸다고 끄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맞는 보기와 틀린 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보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5번 3차 함수 fx와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0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봐봐 여기 문제에서도 다 3차 함수라고 돼 있고 2차 함수라고 돼 있고 당 함수임을 알려주잖아.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주죠. 자 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gx가 x-인수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제부터 gx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뭐 x-1 곱하기 x-c 이런 걸로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나조건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얘가 0으로 가죠. 맞잖아. 그러면 얘도 0으로 극한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x-1이 한 개가 있었어. 그럼 여기 x-1은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지우고 나서도 여전히 0으로 간 애가 있기 때문에 극한이 0이 되겠지. 내 말 이해되니? 만약에 밑에가 x-1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럼 위에 x-1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세 개 있어야 되는 거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세 개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세 개 있는 거 가능하다면 x-의 세제곱이라서 3x의 제곱의 형태겠죠. 마이너스 3x의 제곱의 형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여기 지금 2창의 개수까지 확정되어 있는 것과 이것을 보고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저 a, b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봐도 되겠네. a는 무시해도 되죠. 어차피 맞는 값이 나올 거니까. 이 b만 맞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걸 실제로 이제 두 번째 극한이 집어넣었을 때 두 번째 극한을 관찰해 보면 x가 1로 접근할 때 x-1 제곱 x-c의 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는 x-1 제곱 x 더하기 b가 되는 그런 상태인 거네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1-c의 제곱분의 1 더하기 b가 2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맞잖아. 이거 아직 여기 안 써본 게 있는데 이걸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2를 대입해도 될 것 같고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볼까요?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얘가 x 더하기 b니까 실제 전개해보면 x 세제곱과 b 마이너스 2x의 제곱 1창은 뭐 나오지? 마이너스 2bx 1 마이너스 2b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나?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랑 이 마일이 같아야 되니까 b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랑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되니까 a가 얼마? 얼마니 친구들? 마일이니? 1이니? 1인 거 알게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2를 넣을 수 있으니까 1-c의 제곱은 얼마야 되냐면 1이어야 돼요. 그럼 c는 0이거나 2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g0이 두 개가 가능한 거죠. gx는 x-1, x-c라고 했었으니까 g0은 0이 들어온다고 하면 0이 될 거고 2가 들어온다고 하면 2가 되겠네요. 여기서 2가 가능하겠죠. 이해됐죠? 예, 그래서 극한값으로 이렇게 다양한 함수의 인수를 제시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인수를 집어넣었을 때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보시면 해당하는 인수가 몇 개인지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넘어가도 되겠냐가 돼? 넘어가도록 할게. 3차 다항식이고요. 있잖아, 이걸 보고 fx-를 셈하고 같이 써볼까? 분모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x-1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인수로 갖고 있다고. 근데 밑에가 루트 x-1이니까 루트 x-1분의 x-1을 하면 이거 약분하면서 루트 x 더하기 1이 생길 거거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극한인 이 2가 이미 얻어지잖아. 그러면 나머지 2차식, 여기 들어가는 2차식은 어떤 2차식이지? 1로 접근을 시켰을 때 얼마가 되는 값이에요? 1이 되는 값이에요. 이해하세요? 맞잖아. 이미 앞에 있는 인수로 극한 2가 얻어졌어. 1차 인수로. 그럼 나머지는 1로 접근시켰을 때 뭐가 된다고요? 1이 된다고요. 1로 접근시켰을 때 1이 된다고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다항식을 반드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의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를 너네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쓴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라고 적을 거 아니야. 그럼 문제 풀기가 편할까 불편할까? 불편하겠지. 여긴 그냥 2를 집어넣으면 1이 되는 x에 관한 2차식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 말 무슨 말 이해되니?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다. 근데 그러면 fx가 x 그리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x가 돼버리죠. 얘를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rx는 결국 그냥 얘예요. 이 앞에까지 나눠 떨어지니까 r2는 2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식의 모양을 보면 이것도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원래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던 극한을 갖다가 문제를 만들려고 x-를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화 시킨 걸로 보이지 않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면 문제 못 푸나요? 아니, 그래도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이게 훨씬 편하잖아. 편해요, 안 편해요? 근데 이건 제가 고등석 상부터 얘기했었어요. 계속 다항식을 꼭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x 플러스 3에 대해 쓰고 싶은데? 그럼 쓰면 돼요. 나는 x-2에 대해 쓰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쓰면 된다니까? 그리고 이건 실제로 뭐하고 똑같냐면 진법 변환하고 똑같아요. 다항식이 기본적으로 x진법이에요. 10진법이면 예를 들어서 123이면 1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3 이렇게 쓰잖아. 이 10에 해당하는 걸 x로 잡아놓은 게 다항식이야. 그래서 다항식을 대수식이라고 해. 그래서 대자는 대신할 대자입니다. 수를 대신하는 식이라고. 실제로 수를 대신하죠. 네, 학원입니다. 아이씨, 전화하고 있어. 바쁜데.
자, 다음 문제 갈게요. 37번.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지금 뭐 나와 있니? 뭐 나와 있니? 이제 이런 거는 0.5초 이내로 답변 튀어나올 때 안 됐어, 윤지. 뭐 나와 있어? 가분수. 그죠? 가분수 나오면 반드시 진분수로 쪼개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쪼개지죠. 얘는 이렇게 쪼개져. 이건 뭐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이니까 제가 계산 안 할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쪼개져요. 그러면 얘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1에 좌측 접근한다라고 읽는 게 맞는데, 그죠? 얘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양무로 가지만 얘는 음부로 가서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실제로 뭐가 돼요? 0은 0인데 양의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우측 접근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극한은 1의 좌측 접근이니까 2가 되고요. 두 번째 극한은 2의 우측 접근이니까 0이 돼요. 그럼 답은 2가 되겠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0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1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2라고 읽으면 안 돼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접근한다. 1보다 큰 쪽에서 1을 접근한다. 그냥 1 순수한 1이다. 혹은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접근한다. 2보다 큰 쪽에서 2에 접근한다. 순수한 2다. 이걸 다 구분해서 읽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fx와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옳은 걸 골라라. 마이너스 1을 좌우 접근을 시켜보면요. fx가 하나는 0이고 0의 좌측 접근이죠. 예. 0의 좌측 접근하면 0으로 갑니다. 따라오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좌우칸 0이죠. 그죠?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측 접근하면 fx가 어디로 가죠? 그냥 순수한 마일입니다. 그럼 마일의 함수값 읽으면 되죠. 그래서 우극한 얼마예요? 마일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 왼쪽 접근을 볼 건데 fx에서 마이너스 1이 왼쪽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럼 0으로 가긴 가지만 0보다 큰 쪽에서 0이 접근한단 말이야. 그래서 0보다 큰 쪽에서 0에 접근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가보면 얘가 0이 나오잖아. 왜 마일이라고 써놨니? 0인데? 네. 0이에요. 다시 써볼게요. 0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일의 오른쪽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마일로 접근하고 있는데 원래 마일이었고 앞으로도 마일이에요. 계속 마일일 거고 마일의 함수값을 읽어야 돼요. 0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마이너스 1로 극한인가? 이런 잘못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함수값을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0, 0이라서 참이에요. 극한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의 좌측 접근할 때 gx를 읽어볼게요.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에 접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내야겠죠? 그래서 좌극한 0입니다. 자, 우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에 접근하면 뭐가 되죠?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접근합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읽어야 되죠? 우극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딱 맞죠? 그냥 어디로 간다고 읽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 큰 쪽에서 또는 무엇보다 작은 쪽에서 또는 무엇이면서 무엇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합성함수의 극한을 똑바로 해석하실 수 있다. 알겠죠? 예. 딕은 뭐라고 써있냐, 준영아? 딕은 뭐라고 써있지? 아니, 디귿의 보기가 뭐라고 써있는 거냐? 아까 내가 가르쳤잖아. 도윤이 얘기해봐. 응? x는 0에서 연속 아니고 x는 0으로 갈 때 fx의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 봐봐. x는 0으로 갈 때 fx의 극한은 어디로 가니? 여기 마일로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극한교에 구속되지 않고 함수값으로 처리를 하면 f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극한 구해볼 것도 없다 이거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틀렸어요.
맞나? 잘못 읽은 건가? 0 좌우에서 마일. 이게 답이 맞는 걸로 되지? FF 0으로 갈 때 마일 0의 좌극한 우극한 마일이잖아? 마일일 때 연속해야 되는데? 뭘까 이거? x가 0의 좌측 접근할 때 마일이면서 아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얘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네요. 0의 좌측 접근할 때 그냥 순수하게 마일이죠. 예, 마일 때 함수값 읽으면 되고 0의 우측 접근할 때 마일보다 큰 쪽에서 그러네요. 예. 이게 정리하면 이럴 것 같아요. 얘가 그 위치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맞는 건데 이게 맞다고 해서 연속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극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하고 뭐가 차이지? 아까하고 돌아가 볼게요. 아까 이거 아니었나? 이거 아니었죠. 예. 뭐였냐면 어디 가지? 아까 분명히 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 얘 아니었나 얘? 그죠? 그럼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네. 그죠? 극한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연속이면 안 봐도 된다라는 건데 제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성립하면 연속이 되게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냥 연속이면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정하겠습니다. 예, 연속이면 안 봐도 된다는 얘기야. 예. 역으로 잘못 생각해버렸네요. 그럼 이 디귿도 사실 극한을 구해서 보는 게 맞겠네요. 여기서 좀 우연찮게 맞은 것 같고. 근데 얘는 극한은 보긴 봤죠. 예. 애매하니까 그냥 극한 보세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결론을 내리면 결론은 뭐냐면 함수가 연속이면 이걸 참이라고 동그라미 칠 수 있다 라는 거고 불연속이라고 틀렸다고 끄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려가지고. 예. 그럼 38번은 극한을 구해볼게요. 0의 좌측 접근할 때 얘가 어디로 가냐면 순수한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이건 같은 함수를 또 극한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일이겠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 극한은 0의 우측으로 접근하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마일보다 큰 쪽에서 마일이 접근하네요. 똑같은 함수니까 마일보다 큰 쪽에서 마일이 접근하면 똑같이 마일이죠. 그래서 이 극한은 마일이네요. 좌변은 구했어요. 자, 우변 볼게요. 우변 x가 0으로 접근할 때 fx를 보라고 했는데 0으로 접근할 때 fx 자체는 이렇게 오나 그냥 마일이기 때문에 마일에서의 함수값이죠. 그죠? 예. 그래서 f 마일은 마일이라서 그냥 마일입니다. 이 참이 되네요. 오, 큰일 날 뻔했네. 예. 두 개의 극한이 같습니다. 알겠죠? 지금 보면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은 마1로 가거든요. 근데 마1일 때 fx는 불연속 함수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극한 기호에 적용을 받지 않고 함수값으로 처리를 했는데 답이 되잖아 지금. 성립을 하잖아. 그러니까 연속이면 극한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만 참이에요. 극한 기호 생략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건 거짓입니다. 알겠죠? 연속이면 극한 기호의 생략이 가능하다. 이것만 참이고 정리해 볼게요. 연속이면 극한 기호의 생략이 가능하다. 물론 이거 되게 자세히 써야 되지만 방금 설명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건 참이에요. 근데 극한 기호의 생략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고 판단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개념에서 보여드렸던 정리도 역은 성립한 정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역으로 성립한다고 잘못 판단해서 아까 처음에 한 문제를 판단할 때 극한을 확인하긴 했지만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5의 반지름 OA 위의 임의의 점
P에서 OA의 근수선 그리고 O의 교점을 QR 잡아놓고요. 예.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PR분의 PQ의 값은 K이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극한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막 좌표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니까 그냥 실제로 P를 A에 갖다 붙이면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봐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의 B를 보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 두 개의 길이의 B는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느낌인 건데 근데 이게 약간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건 식으로 풀어볼게요. 식으로 풀어보는 게 더 좋다 했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붙여가면서 이 길이가 얼마쯤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시도를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식으로 가볼게요. 식으로 가려면 좌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좌표를 그냥 제 임의로 잡겠습니다. 당연히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게 편하니까 이렇게 잡도록 하죠. 누구라도 이렇게 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르게 잡고 싶진 않겠죠. 여기를 그럼 2,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을 1,0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예. 자, P의 좌표를 내가 T,0이라고 잡을게요. P가 이제 기본적인 동점이니까. 그리고 P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이거 뭐라고 처리하면 되겠어요? T가 2에 좌측 접근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니네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 T가 2에 접근한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 그거 다 감점 요인이에요. 네, 그림상에서 2보다 왼쪽에서 2에 접근하기 때문에 2에 왼쪽 접근한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R을 써볼게요. R의 좌표는 이 원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이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인데 이걸 y에 대해서 풀면 뭐가 되죠? 루트 1 마이너스 x-1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x에다 뭘 대입하게 되겠어요? t를 대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의 좌표는 t, 루트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될 겁니다. q의 좌표는 이거 더 쉽죠? 얘는 왜냐면 바깥쪽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이기 때문에 y는 루트 4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겠죠. 네. 얘는 t, 루트 4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PR분의 PQ 써볼게요. 어차피 y좌표만 쓰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루트 저건 이제 전개해서 쓸까요? 그러면 2t-t의 제곱인가? 그렇죠? 네. 마이너스 t, t-2라고 써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4-t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2 플러스 t, 2-t라고 쓰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어차피 여기 0으로 간 애를 지워버리면 부호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 상태에서 t를 y의 좌측 접근하면 극한은 얼마나 더지죠? 루트 2네요. 그러면 k의 제곱은 얼마다? 2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을 통해서 극한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이걸 왜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생각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미적과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네. 식 써서 극한 구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으며 많은 계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네. 41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두 정삼각형을 한 변이 겹치게 한 후 서로 평행인 두 변을 따라 평행선을 그린다. ADEF의 넓이를 FT라고 하자. 얘를 구하시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극한을 구하고 싶으니까 저기 지금 겹쳐진 부분의 면적을 t에 관한 식으로 쓰기만 하면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냥 식만 쓰면 돼요. 근데 얘를 직접 구할 필요 없겠죠. 맞잖아. 어차피 이 정삼각형의 면적에서 얘 두 개를 빼는 게 훨씬 빠르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으니까 FT의 식을 써볼게요. FT는 어차피 정삼각형 면적 구할 때 모두가 4분의 루트 3을 곱할 거기 때문에 얘를 공통인수로 처리해서, 알겠죠? 커다란 삼각형 ABC는 한 변의 길이 2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인 거고, 두 번째 건 t의 제곱인 거고, 세 번째 건 1-t의 제곱인 거니까 얘들만 빼주면 면적 나오겠네? 맞아요? 그러면 뭐 남죠? 2t하고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죠? 네. 그러면 2t 곱하기 1-t, 얘만 남네요. 약분 가능하고요. 자, 이 식을 여기다 올릴 거니까 실제로는 t-1도 약분돼 버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저기 1-t니? 그러네요. 플러스 2분의 루트 3 t가 되겠네요. 네. 얘 구하면 되니까 그냥 2분의 루트 3이죠. 네. 그래서 딱히 어려울 게 없잖아. 봐봐, 어려울 게 없지. 이거를 그냥 식만 써서 0 되는 거 약분하고 나머지 확정극한이니까 숫자만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이게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문제다. 알겠죠? 예.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무조건 풀어서 맞추시려고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온 학생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식 써서 그냥 극한 구하는 문제를 틀린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다 맞춰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42번 보겠습니다. gx에 대하여 다음에 값이 존재한다. 다음 함수가 다음을 만족할 때 어쩌고 그래요. 네. 구하고 싶은 게 이건데,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우리한테 gx에 관련된 극한이 주어져 있다 이거죠. 맞나? 네, gx와 관련된. 근데 이거는 문제를 푸는 방식은 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저 극한이 존재한다 해서 뭔가 읽어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fx가 gx의 관계식 나와있죠.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 묻는 거의 모양을 보고 필요한 것만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찾으려고 하면 너무 많은 생각하게 되니까 풀이의 방향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묻는 것을 특정 지으려면 fx 곱하기 gx의 정체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fx 곱하기 gx의 정체를 알려고 해보니 얘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gx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거든. 그지? 심지어 x-1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x-1로 묶으면 x 플러스 1 g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쓴 게 지금 fx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다가 gx 또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구하라는 건 뭐였냐면 x가 1로 접근할 때 x-1분의 fx g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x-1 공통인수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약분을 해버리면 실제로는 어떤 극한을 구해야 되는 거냐면 2g1-1 곱하기 g1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답 나오는 거야.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x-1을 약분하면 이제 나머지 확정이잖아. 그럼 g1만 구하면 돼. g1은 존재하는 값이냐? 존재하는 값이죠. 다항 함수니까 g1의 값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얘를 다시 바라보면 얘가 존재한다는 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냐면 그냥 g1이 얻어지게끔 변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졸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gx가 어떤 구조일 것 같냐라고 하면 x-1을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고 나머지 식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2x가 더해진 상태이면 실제 이걸 여기 대입하게 되면 진짜로 존재를 하게 되죠. 제 말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근데 이게 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g1이 2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여기다 2만 넣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 3입니다. 자칫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얘를 유심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건만 가지고 gx 자체를 막 구해내려고 했거나 왜 g1이 2밖에 안 나오지? 나머지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러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문제 풀이의 방향은 누가 정해준다고 했냐면 문제에서 묻는 것이 정해준다고 했어요. 내가 문제를 풀다 길을 잃을 수 있죠. 길을 잃을 수 있거든? 그럼 항상 뭘 확인하라고 했니 선생님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게 되면 잃어버린 길을 바로 찾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문제에서 묻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